이혼을 한다는 것은 진짜 이게 전부다. 미쳤다. 내가 잠시 미쳤었다. 안녕. 더워. 아우 시원하다. 너무 시원해. 이 운동 진짜 잘 되겠다 야 이거. 지압이 되는 것 같다. 지압이 되지. 너무 좋아. 그렇지 않아 저기 맨발로 걸으려고 지금 맨발에 저기 공원에 가가지고 맨발로 걸으려고 지금 해버리고. 여기서 하면 되겠네. 여기서 집에서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고모 발톱 누가 만들었어? 그리고 그치? 근데 왜 고모한테 뭐라 그래? 그치? 생긴 걸 그치? 왜 이렇게 이렇게 태어난 걸 어? 뭐 똑같구만. 아니 나 여기 작은데 너보다 아, 똑같구만. 너보다 더 그거나 어휴 어휴 다 키웠네. 어휴 시원해. 고마워. 갈게요. 네. 조심해. 결혼 5년 차. 이혼 도장을 찍었다. 재산 분할을 했다. 아이도 낳았고 육아 살림한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내 담당 변호사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받았다고 말했다. 참고로 이혼 소송 시 집안에 있는 물건은 갖는 사람이 임자다. 그러나 나는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나는 전 남편이 숨겨놓은 재산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이혼을 한다는 것은 재산 분할을 얼마나 받고 양육권을 누가 가지냐가 전부다. 진짜 이게 전부다. 내가 배우자 외도로 이혼하게 되었다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모두들 위자료 많이 받아 라는 말을 했다. 위자료는 이혼 소송 시 이혼 판결문을 받을 때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다. 때문에 중간에 협의가 되거나 조정 이혼이 될 경우는 위자료가 소용이 없다. 나는 처음에는 기각으로 버텼다. 이유는 나는 이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전 남편의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버티지
버티다가 결국 조정 이혼을 하게 됐다. 그렇게 갈라서고 처음에는 그동안 못했던 나를 위해 투자를 했다. 24시간이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이었다. 밤에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잔 적도 있다. 아침 저녁으로 필라테스를 시작했다. 자기 전에 넷플릭스도 봤다. 그리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배우기 위해서는 시간이든 돈이든 투자를 해야 한다. 공부한답시고 몇백만 원을 훌쩍 써버렸다. 배우는 게 남는 거라고 하지만 그중 몇백만 원은 정말 비싼 경험했다고 생각한 것도 있다. 사업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던 나는 처음부터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병행 수입으로 상품을 브랜딩해서 사입까지 했다. 상품 비용, 상품 박스와 설명서, 한글화 작업, KC 인증 비용, 상품 로고 디자인, 상세 페이지 만들기, 배송업체 대행비, 관세 비용, 창고 비용, 그리고 광고비까지. 돈을 벌기는커녕 물 쓰듯이 돈을 뿌리고 다녔다. 이것만 계산해도 좋기 1,5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미쳤다. 내가 잠시 미쳤었다. 생각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물론 내가 상품 보는 눈이 없는데 무턱대고 이 상품을 초이스한 건 아니다. 이 또한 어떤 강의를 들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총 4회 강의였고 1회는 오리엔테이션, 2회는 상품 소싱, 3회는 마케팅, 4회는 KC 인증에 대한 강의였고 강의비는 200만 원 언저리였다. 대표 강사에게 가져가서 내가 샘플로 구매한 여러 상품을 보여주고 그 중에서 판매가 될 것 같은 상품을 그 대표 강사가 셀렉해 주었다. 그렇게 판매는 시작되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광고비에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그때는 몰랐다. 광고를 안 하니 자연스럽게 매출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다. 얘네가 물 건너온 걔네들이다. 얘네들이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39,000원이던 가격을 29,000원으로 내렸다. 그냥 얘기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위탁 사업 공부를 했다. 이 또한 강의료가 300만 원 정도였다. 이분은 비싼 강의료만큼 애프터 서비스가 훌륭했다. 지금도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본다. 유튜브에 위탁 사업으로 얼마 벌었어요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을 봤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구매 대행으로 월 몇천만 원씩 번다고 했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해외가 아닌 국내 위탁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사업자를 늘리니까 자연스럽게 매출도 늘어났다. 그러나 반품이나 CS, 교환 요청 등의 업무 등이 많았다. 그래도 이 사업은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매력 있는 사업이다. 강의를 들은 지 벌써 6개월도 훌쩍 지났다. 지금은 강사님께 업무에 대해 물어보는 일은 줄어들었다. 그만큼 적응이 된 거다. 브랜딩도 위탁 사업도 이 두 강사 모두 유튜버다. 자신들의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 유튜브에 자신을 알리고 강의를 파는 사업가들이다. 유튜브의 파급력은 정말 엄청나다. 일반인이 유명인이 되고 이제는 연예인보다 더 영향력 높은 사람들로 넘쳐난다. 아무튼 또 얘기가 산으로 간다. 정리하자면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가장 큰 비용은 이 두 개다. 그리고 집 구할 때 보증금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다. 처음에는 전세를 알아봤다. 부모님께서 일부 보태주시기로 했는데 그때 한참 전세 사기로 난리였다. 그리고 내가 전세 대출 받으면 갚을 자신이 없었다. 내가 당장 고정 수입이 있는 게 아니라서 대출금이 오를 경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월세로 집을 알아봤다. 월세도 만만치 않았다. 그렇게 알아본 집이 지금의 집이다. 부모님 댁과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이고 주차가 가능하다. 월세비와 공과금을 포함하면 한 달에 100만 원을 훌쩍 나간다. 만져보지도 못한 돈들이 날아가고 있다. 이혼하고 지금까지도 매일 나는 돈을 까먹고 있다. 분명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 통장이 텅장이 되어가고 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위탁 사업으로 수입이 생기고 있고 틈틈이 원고 알바를 하면서 핸드폰 요금과 공과금 비용을 벌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는 지난달에 이만큼 벌었다. 유튜브가 생각보다 짜더라. 그래도 나는 유튜브는 꾸준히 할 거다. 유튜브는 나에게 친구이며 사장님이며 조언자이며 자극제이다. 나에게 결혼은 환상의 세계였다. 아이를 만들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상의 세계이다. 그러던 중 결혼 생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환상의 세계가 환장의 세계로 결혼해서 이혼으로 바뀌게 되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은 외롭고 쓸쓸한 일이다. 나처럼 아이들마저 두고 나온 상황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다. 지금 어딘가에서 이혼을 고민 중에 우연히 들어온 분들도 계실 거다. 이혼은 쉬운 게 아니다. 물론 결혼 생활도 쉬운 건 아니다. 나도 결혼 생활을 견디지 못해 나오게 된 거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혼하지 말고 존버하라고 말할 자격 없다. 나는 그런 말 하려고 영상을 만든 게 아니다. 지극히 사실적인 나의 이혼 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물론 내가 사업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는 직장에서 일을 했다면 내가 받은 재산분할금이 이렇게 바닥까지는 아닐 수 있다. 내 욕심에 더 큰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사업도 해본 놈이 한다고 나이 40 넘어서 시작하려고 하니 두렵고 무서웠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막막했다. 앞이 안 보였다.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움의 연속이었다. 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나라는 또 그런 문제도 생길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쓸데없는 힘들이 빠지는 거겠죠. 그리고 약간 이상해. 그러면 나한테 이래서 여자도 평생 직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였다. 더 중요한 건 나이 제한이 없는 직장이어야 한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준비부터 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독립이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해야 한다. 신혼부부들이 이혼율이 높은 것도 결국엔 여자가 경제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취집 잘 갔다는 이야기 듣지 않으려면 여자들도 평생 직업을 위해 능력을 길러야 한다. 나도 둘째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밑바닥까지 내려간 나의 자존감을 올리고 싶었다. 그런데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둘째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얼마 후 이혼을 하게 된 거다. 새로운 인생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재산분할 받은 금액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5년이라는 경단녀 생활은 세상과 단절되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인정한다. 그렇다고 내가 5년간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은 건 아니다. 집에 있는 엄마, 아내는 놀고 있는 게 아니다. 24시간 풀근무였다. 나름의 육아와 살림에 대한 능력치는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는 밥은 물론 간식도 되도록 만들어서 먹였고 함께 요리도 했다. 집은 언제든지 사람을 초대해도 될 정도로 항상 청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생활에는 크게 적용되지 못했다. 그냥 나는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 전업주부였다. 이혼 1년 1개월 차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나가서 일하라는 댓글이 달릴 것 같아 먼저 이야기하자면 네 알겠다. 뭐라도 하겠다. 걱정 마라. 돈 달라고 말하는 거 아니다. 이혼하고 겪은 내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일을 꾸준히 하고 있던 여자들이라면 이혼하는데 큰 어려움 없을 거다. 그렇다면 나는 이혼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나처럼 전업주부로 살았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먼저 내 직장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이혼을 천천히 준비하길 바란다. 이혼은 선동하지 않는다. 이혼을 할 거라면 나처럼 이혼하고 뭐 먹고 살아야 하나 발버둥 치지 않기 위해 준비를 하고 이혼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야기해봤다. 혹시라도 지금 이혼을 고민 중이라면 어떤 이유로 고민인지 댓글로도 이야기하고 싶다.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진짜 상대방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해도 이혼할 때는 모든 것이 돈으로 마무리되었다.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또한 유책 여부와는 별개이다. 결혼 당시 누가 더 많이 돈을 가져왔는지, 재산 증식 기여도가 누가 더 높은지 등으로만 확인한다. 전업주부는 재산 증식 기여도가 0이다. 전업주부 왜 무시하는데? 그리고 재산분할을 많이 받았다고 승자는 아니다. 이혼의 승자는 없다. 채널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 미혼, 기혼자도 있지만 이혼한 사람들이 많았다. 아니 정말 많았다.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했든 이혼은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가 된다. 아무리 내가 재산분할금을 많이 받고 이혼을 했다고 해도 기분이 날아갈 정도로 홀가분하고 행복하진 않을 것이다. 가슴 한편에 치유되지 못하는 이혼이라는 떨어지지 않는 딱지가 하나 생겼을 것이다. 누군가는
누군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치유되어 사라질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딱지가 점점 더 딱딱해질 수 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와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상처를 자꾸만 털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나는 그런 채널이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